안녕하세요. 팔순 스마일 디자이너 소피입니다. 보통은 팔자주름이 깊어서 많이 고민하시는데요. 간혹 댓글로 팔자주름의 모양을 운동으로 바꿀 수 있냐고 문의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팔자주름의 모양을 결정하는 요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팔자주름의 모양은 사람마다 달라요. 그리고 팔자주름의 깊이는 나이가 들수록 깊어지지만 팔자주름의 모양은 크게 변화가 없어요. 어릴 때는 웃을 때만 생기는 팔자주름이 나이가 들면 들수록 가만히 있어도 생기는 정도의 차이가 있는 거죠. 그럼 이런 팔자주름의 모양을 결정하는 요소는 무엇일까요? 아쉽게도 여기에 대해서는 아직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지만 크게 두 가지 이론이 있어요. 먼저 첫 번째는 지지인대 이론인데요. 위턱뼈 유지인대가 피부와 뼈를 바로 연결하고 있고 이 인대 위쪽으로 피부가 흘러내리는 것을 막으면서 팔자주름이 형성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근육 부착 이론인데요. 이 팔자주름이 있는데 웃음 근육이 바로 피부에 부착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위 입술을 올리는 근육의 부착에 따라서 팔자주름의 모양이 결정된다는 거예요. 위 둘 중에 어느 이론이 맞는지는 전문가들이 고민해야 될 문제지만 결국은 그게 인대 때문이든 근육 부착 때문이든 운동이나 시술로는 팔자주름의 모양을 바꿀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팔자주름의 모양은 바꿀 수가 없지만 평소 웃음 습관에 따라서 팔자주름의 모양이 더 못생기게 바뀔 수는 있어요. 먼저 쉽고 간단하게 팔자주름에 영향을 끼치는 근육들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릴게요. 위 입술을 올리는 근육을 보면 입술 안쪽부터 바깥쪽까지 차례차례로 입술을 올리는 근육들이 있어요. 팔자주름은 쉽게 생각해서 이 근육 주행과 수직으로 생기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이 중에서 팔자주름에 안쪽에 영향을 끼치는 근육이 있고요. 또 반면에 바깥쪽에 영향을 끼치는 근육들이 있어요. 먼저 입술 올리는 근육 중에서 가장 안쪽에 위치한 근육은 이렇게 코까지 찡긋할 때 쓰는 근육인데요. 여기는 바로 코 옆에 가장 안쪽 팔자주름을 만드는 근육이고요. 그 옆에 입술산을 올리는 근육, 여기는 이 바로 옆보다 살짝 가쪽에 팔자주름을 만든다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어찌되었든 지금 설명드린 이 안쪽의 근육들은 이 팔자주름 쪽에서 이 중간 쪽에 팔자주름을 깊게 하는 근육들이에요. 반면 입꼬리를 올리는 근육, 이런 근육은 이 팔자주름의 바깥쪽에 영향을 끼치는데요. 근데 이 팔자주름의 안쪽과 바깥쪽은 또 다른 양상을 보여요. 팔자주름의 안쪽은 사람마다 큰 변이가 없어서 모양이 거의 비슷하기도 하고요. 이 근육의 움직임과 팔자주름의 깊이가 비례해서 즉 쓰면 쓸수록 여긴 깊어지는 양상을 보여요. 반면 팔자주름의 바깥쪽은 안쪽하고 여러 가지 성질이 다른데요. 먼저 근육 부착에 여러 가지 변이가 많아서 사람들마다 모양이 좀 다양하게 나타나요. 팔자주름의 깊이 또한 근육보다는 주위 지방이나 피부 살성, 탄력, 노화 등의 영향을 더 많이 받게 돼요. 그래서 얼굴에 지방이 많고 피부 살성이 단단하면서 탄력이 있는 한국인이나 흑인들은 나이가 들어도 이 바깥쪽 팔자주름은 한 줄로 나타나는 경향이 있는 반면 피부가 얇거나 지방이 적은 경우 혹은 탄력이 떨어지는 경우, 예를 들어서 백인이나 노인 같은 경우에는 뚜렷한 팔자주름이 있는 것보다 여러 잔주름이 생기는 것도 근육보단 다른 요소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이에요. 그럼 표정에 따라 달라지는 팔자주름의 양상에 대해서 보여드릴게요. 먼저 웃음이 예쁜 연예인들 사진으로 찾아보았는데요. 하트 웃음으로 유명한 트와이스의 나연 씨의 경우에는 웃을 때 시그니처 하트 웃음은 이 안쪽 근육이 발달한 거고요. 그래서 그런지 웃을 때 생기는 팔자주름도 안쪽이 더 뚜렷한 양상을 보여요. 반면에 웃을 때 안쪽은 거의 안 쓰고 이 입꼬리를 올리시는 아스트로의 문빈 씨의 경우에는 팔자주름도 웃을 때 바깥쪽이 더 뚜렷해지는 양상을 보이죠. 그렇지만 평소에 나연 씨나 문빈 씨를 볼 경우에는 팔자주름이 전혀 도드라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웃을 때 생기는 팔자주름은 기능주름이기 때문이에요. 제가 이전에 많이 웃으면 팔자주름이 깊어질까 영상에서 자세히 말씀드렸다시피 웃음으로 팔자주름이 깊어지지는 않아요. 더욱이 일반 성인은 하루에 활짝 웃는 시간이 5분도 되지 않는다고 해요. 웃음 때문에 팔자주름이 깊어질 만큼 영향을 끼치진 않는다는 거죠. 하지만 평소 기본 표정은 달라요. 항상 습관적으로 말할 때나 가만히 있을 때도 특정 근육을 올린다면 그것은 팔자주름이 깊어질 요소가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이건 좀 다른 경우인데요. 타고나게 중앙 쪽 입술 올리는 근육이 발달한 분들이 있어요. 이 거미 스마일이라고 웃으실 때 잇몸이 보이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 원인은 아주 다양하지만 그분들 중 많은 분들이 이 근육이 선천적으로 조금 발달한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런 분들도 이 안쪽에 팔자주름이 더 깊어질 요소가 되는 거죠. 이렇게 평소 표정 근육이 발달해서 안쪽 팔자주름이 깊어진 경우에는 습관 조절이 필요해요. 보톡스도 도움이 되고요.
그리고 웃을 때 잇몸이 많이 보이는 분들의 원인과 치료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 영상에서 또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팔자주름의 모양은 본인이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중요한 요소가 아니에요. 팔자주름이 안 예쁜 연예인 하면 떠오르는 사람 있나요? 아니면 팔자주름이 비대칭인 연예인은요? 얼굴이 완벽하게 대칭이 아닌 것처럼 팔자주름도 대칭이 아닌 경우도 많고 모양도 아주 다양해요. 그런데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그렇게 신경 쓰지 않아요. 하지만 비대칭적인 표정 습관이나 부정적인 표정과 동반돼서 팔자주름의 깊이가 일정하지 않다면 그때는 눈에 띄게 돼요. 반면 웃을 때 생기는 팔자주름은 당연히 생기는 기능주름이니까 그렇게 눈에 띄진 않고요. 즉 똑같은 팔자주름이라도 가만히 있거나 우울한 표정을 지으면 더 깊어 보이고 나이 들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 평소 팔자주름 신경 쓰지 말고 활짝 자주 웃어주세요. 어때요? 팔자주름의 모양과 근육의 연관성 재밌지 않나요? 사실 팔자주름에 문제가 있는 경우는 노화라든지 골격적인 문제, 연조직의 원인이 더 많지만 이렇게 근육도 영향을 끼칠 수가 있어요. 이거는 습관 조절이나 간단한 시술로 해결이 가능한 거니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말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괜찮아요.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굉장히 다양한 댓글들 제가 잘 보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진단이나 치료 방법에 대해서 문의하는 댓글이 있어요. 그렇지만 제가 직접 보지 못한 상황에서 진단을 내린다든지 안 그러면 치료를 권유드리는 것은 무책임하기도 하고 정확성이 상당히 떨어지거든요. 제가 그런 댓글은 답변 드리기 어려운 점 미리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어깨 내리고 턱 밑 조이고 광대 스마일 안녕.